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부동산 교육을 하고 있는 조훈희 교수라고 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 용역이나 컨설팅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저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 했지만 다른 분들에게 부동산 투자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저는 좀 추천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추천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도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 중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금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우리 자본시장 안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가서 1년 동안 정기예금을 들었더니 이자를 4%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은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은 수익률이 한 4.5% 나온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4.5%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원금 손실도 없고 이자를 못 받을 우려도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품입니다. 가격은 계속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임대료가 매달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동산도 금융상품이랑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부동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뭐 부동산을 가리키고 잘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투자 상품들이 개개인한테 맞는 특성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잘 맞는 투자 상품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래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했고 뭐 그 안에서 이익도 받고 손실도 봤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과연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내가 가서 뭐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임차인을 받는다거나 하면은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의 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농사짓듯 하라라고 썼는데 아마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농지 투자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뭐 박용옥 대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주식 농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표현에 부동산도 농사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 뒷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호랑이를 잡으면은 큰 돈을 번다는 거죠. 뭐 가죽도 하고 또 마을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호랑이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호랑이가 잘 잡힐까요? 우선 호랑이를 잡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 호랑이를 마주친다라고 해도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으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다 가서 이제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결국 못 잡으면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랑이 사냥을 하듯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로또 청약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청약을 받으면 로또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로또가 어떻습니까? 확률이 정말 낮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다 잊혀진 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 거기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 투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농사 짓듯이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사 짓는 활동이 되게 어려워 보일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사실 저도 뭐 텃밭 농사 이런 거 살짝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겨울 내내 땅을 다지고 봄이 되면은 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땀 흘려서 그거를 또 약을 치고 잡초를 뽑은 다음에 가을이 돼서야 그 수확물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확물을 얻는 농사의 행위는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작물도 어떻게 해요? 계속 보관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일확천금을 바라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서 내가 부수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농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대부분 이제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세요. 그래서 부동산을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은 나중에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도 자본시장에서 똑같은 수요와 공급의 위치에 서 있는 투자 상품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발전을 해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은 아무도 안 사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또 주식처럼 오늘 바로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또 오늘 산다고 해도 거기에 취득세도 있죠, 중개수수료도 있죠, 뭐 등기비도 있고 이런 부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아니면은 뭐 1, 2년 만에 바로 손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투자 상품의 종류거든요. 그게 바로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인 특성인데, 사람들은 그 특성을 우선 이해하지 뭐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에 아니면 바로 여기가 뭐 개발된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사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개발이 되기까지도 1, 2년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짧은 수익을 원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 시간을 버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취득을 할 때 부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1, 2년 만에 손해를 보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게 그 부수 비용에 대한 것도 있고, 개발이 언제 되는지도 사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버티시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조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봐왔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직장인이었거든요. 직장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항상 내 월급이 작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월급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들이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죠. 평일에는 정말 시간이 없을 겁니다. 다 회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나가서 부동산 투자할 거를 찾기보다는 남의 정보를 통해서 여기가 좋대라고 하면은 바로 달려가서 이제 사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막 모여가서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뭐 이런 거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혹한다고 네, 혹하는 활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직장인들이라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 가진 지금 마음인 단점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장점을 봐야 되는데, 그럼 직장인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월급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업무 시간 외에는 그래도 개인 시간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활용해서 우선 내가 받는 월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좀 세밀한 자금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내 다음 달에 얼마 돈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요? 신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대출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좋다라는 거는 뭐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만큼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는 없지만 그 외의 시간을 어쨌든 활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직장인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야근도 많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좀 그런 사정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식당을 하시거나 카페를 하시는 진짜 자영업자분들을 보시면은 정말 12시간 이상 거기에 매여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보면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주말에도 쉴 수 있고. 즉 똑같은 직장인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한다면은 직접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가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안정적이니까요. 당장 지금 투자 안 해도 다음 달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누가 막 좋다고 하면은 내일이면 못 살 것처럼 달려가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버스 떠나면 또 버스 옵니다.